자, 이번 시간은 두 번째로 입접비 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부분에 따른 내용 한 두 가지 정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접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일정 사항을 의결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1번에 입접 회의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합니다라고 해서 회의 소집은 입접비 회의의 회장이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이다 그래서 보시면 두 가지 경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볼 건 입주자 대비 회의에 관해서 회의 소집에 관한 것 간단하게 몇 가지 내용을 보면, 회의 소집은 회장이 그 명의로 합니다. 네, 부분 하고요. 그러면 일단은 회장이 규약을 정한 바에 따라 입주자 회의 회장 명의로 소집합니까? 네, 소집합니다. 그런데 다만에서 밑에 나만 1 또는 2에 해당되는 회의 소집을 청구나 요청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의 소집은 제가 보면 일단은 저희가 입주자 회의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을 청구하거나 또는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 10분의 1 이상, 그래서 3분의 1 또는 10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된가요? 이 중에 하나, 구성원 또는 입주자 등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가요? 회의 소집을 하는데 그때는 그 해당 일부터 며칠이네? 14일 이내 입주자 회의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회장이 소집을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줄에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때는 누가 규약으로 정한 이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그래서 14일 내에 누가 회의를 소집합니까? 회장이 소집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누가 규약으로 정한 이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저희가 대행합니다라고 해서 양가로 1번에 관한 지문 하나 정리하고 있고요. 자, 이제 회의가 끝났으면 그 결과물이 뭐가 남을 수 있다는 거요? 회의록입니다. 회의록 한번 잠깐 볼까요? 회의록. 자, 회의록도 이제 보면 실무상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실무상은 실무상이고 제가 이제 보는 것은 법상이죠. 그래서 통상 회의록을 입접비 회의를 소집할 때 이제 보면 회의를 소집할 때 관리사무소장이 참석을 해서 입접비 회의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경우들을 보면 실무상은 많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나 저희가 이제 볼 때 입접비 회의록을 작성합니다라고 해서 누가 작성하냐를 물어본다고 했을 때 회의록 작성은 저희가 누가 합니까? 이거는 저희가 입주자 대표 회의죠. 그래서 저희 이거를 입주자 저희가 대표회의에서 입주자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작성의 주체를 물어본다면 여기는 이제 통상 보시면 특히 현장에 계신 분들은 관리사무소장이 회의 참석해서 기재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의 답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누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작성을 하고 보관입니다. 그럼 이거는 보관은 이거는 누가 하게 되냐? 그래서 보관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저희가 보관을 합니다. 보관. 그리고 작성 보관을 하고 있는 이 규약에 대해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궁금하네요. 열람, 자기 비용의 복사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거는 열람이나 그리고 자기 비용의 복사 요구입니다. 그래서 자기 비용의 복사 요구가 있다면, 그래서 열람 또는 자기 비용의 복사 요구가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가요? 그럼 보관하고 있는 주체 입주자 등의 열람 청구나 자기 비용의 복사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는 관리자 이거를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를 주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해당 공동체 뭐에 따라서 관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거는 공개될 수도 있고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금 우측에 보면 양가로 2번에 회의를 개최한 때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 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주체는 회의 입주자 등의 회의록 열람을 청구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에 응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관리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에 응한다는 것은 관리 규약에 공개라고 되어 있으면 공개, 비공개라든지 비공개로서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공개될 수도 있고 비공개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서 양가로 2번의 지문 하나 정리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의 소집에 관한 거 일단 회의 소집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부분하고 그 중에 보면 회의록에 관한 부분에서 작성, 보관과 열람, 복사에 관한 이 부분에 따른 내용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부분 보고요. 그 다음에 3번 공동주택 관리 규약 등이다. 이제 보시면 두 가지에서 규약이 만들어진 절차와 그리고 그 규약에 대한 부분에 정리하자. 그래서 공동주택 저희가 관리 규약입니다. 자,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이제 보시면, 자, 지문의 1번. 1번에 이제 가보면, 자, 절차에 가보면 동그라미 1번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또는 사용 관한 준거가 되는 뭘 정합니까?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한다. 그래서 자, 관리규약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제가 출발의 선상에 기억할 것은 저희가 관리규약의 저희가 준칙입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의 준칙은 그와 같은 목적하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한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끝부분에 가면 특별시장부터 특별자치도지사까지 요 지문을 퉁쳐서 이하 뭐라고 하더라? 시도지사라 한다. 그래서 양가로 가면 시도지사. 그러면 관리규약 준칙을 누가 정할까? 이거를 저희가 시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저희가 정합니다라고 해서 지문 하나 잠깐 체크해서 정리 하나 봐두십니다. 그러면 준칙을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서 공동주택에 뭐가 만들어진다는 게 일단 여기 보면 관리규약을 정한다. 그래서 관리규약은 누가 정한다? 지금 공동택의 입주자 등의 그래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합니다. 네, 그래서 관리규약 나와 있죠. 그래서 지문자 보시면 나머지 2번에 이제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다. yes 하나 정리해서 보고요. 그 다음 2번에 이제 여기 보면 자, 공동택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고하나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 요구합니다. 그렇죠? 자,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에 대해서 궁금하다네. 그래서 이 관리규약에 대해서 입주자 등이 뭐 합니까? 열람을 청구하거나 또는 저희가 자기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복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관리규약에 대해서 입주자 등이 열람이나 자기 비용에 복사 요구가 있게 되면 이거를 보험을 하고 있는 관리주체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런 제약이 없다 해서 표현은 지금 뭐라고 돼 있냐?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응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요구하면 이거를 응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응하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보여주세요. yes. 복사해주세요. yes. 그래서 관리가 정한 바에 응한다는 것은 보여주고 뭐예요? 복사하면 됩니다. 해준다는 거에서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이 이거를 보여주고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라고 해서 하나의 지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까지는 하나 정리하고 7번에 관리비 등에 관한 부분에서 그 용어에 관한 지문하고 내용 몇 가지를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7번에 가면 저희가 이제 보면 관리비 등입니다라고 해서 일단은 보면 1번에서 관리비입니다. 자, 관리비는 일단은 의무 관리단 공동체 입주자 등은 그 공동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 주체에게 냅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여기서 관리비에 관한 부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이 관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그렇죠? 관리비인데 부담에 관한 주체를 물어본다면 지금 나와 있는데 최소 규모가 의무 관리단 공동체 규모에 해당한다면 관리비를 부담합니다. 누가? 입주자 또는 사용자다. 그래서 그 공동택 전유 부분은 누가 거주해요? 입주자가 거주한다면 입주자가 부담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거주한다면 누가 부담해요? 사용자가 관리비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 그래서 입주자 등은 의무관리단 공동택이면 관리비를 부담한다, 내야 합니다라고 해서 양갈 1번에 동그라미 1번 지문 하나 정리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관리비 비목 볼까요? 비목. 그러면 관리비 제가 비목입니다. 비목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우측에 동그라미 2번에 비목은 주체는 다음 비목의 월별 금액 합계액을 관리비로 부과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비 비목을 보면 총 10가지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비목은 저희가 10가지 관리비 비목을 정하고 있더라. 그래서 질문은 기업 일반 관리비에서부터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치유세, 위탁관리, 수수료까지 쭉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 이제 가면서 필요한 거 간단하게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려보죠. 10가지 비목 중에 첫 번째 기업 일반 관리비하고 니은, 청소비, 디귿의 경비비, 리을의 소독비, 그 다음 미음의 승강기 유지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저희가 비읍하고 시읍에서 그 10가지 중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비읍과 저희가 시읍이죠. 비읍, 시옷에서 비읍은 지금 저희가 난방비고요. 그 다음에 시옷은 급탕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니은하고 비읍에 나와 있는 여기 난방비하고 급탕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난방은 지금 제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개별 난방, 중앙 난방, 지역 난방인데 개별 난방은 전혀 신경 쓸 거 없고 제가 신경 쓸 수 있는 건 그 중에서 중앙 난방과 지역 난방 두 가지를 신경 쓰는데 지금 관리비 비목에 들어있는 지문에 비읍하고 시옷에 그러면 여기 이 두 가지 관련해서 난방비와 급탕비는 뭐와 관련된 난방 급탕비를 말하나요? 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여기는 저희가 중앙 난방입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그러면 공동주택의 난방 방식이 무슨 난방? 중앙 난방 방식이라면 그 중앙 난방이라는 건 단지 지하에 커다란 대형 보일러를 설치하고 그 보일러를 가동해서 난방하는 걸 중앙 난방이다. 그러면 중앙 난방 방식은 공동택의 관리 이 난방과 공동택의 난방비와 급탕비는 저희가 관리비로 부과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비읍 시옷에 나와 있는 지문 그대로 보시면 여기는 저희가 중앙 난방이면에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용 수선 유지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읒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아파트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 난방인데요. 그럼 여기는 10가지 비목의 월별 합계획을 하겠는데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는 빠지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비읍 시옷에 해당되는 게 중앙인데 내가 사는 아파트는 지역 난방인데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뺀 나머지 8가지 각 그 비목별에 나온 금액을 더해서 부과하면 되는 거지. 여기 해당 사항이 없는 건 여기 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그러나 여러분이 시험장에 또 앞으로 제가 시험을 볼 때는 관련 이 공동택 관리법령상 관리비 비목은 몇 가지인가 하면 일단 몇 가지인가요? 10가지입니다. 일단 10가지 비목에 나와 있는 그대로 월별 금액 합계액을 관리비로 부과한다는 그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보면 이와 관계가 없는 건 다 빼고 뺀 나머지를 부과하면 저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비읍 시옷 하나 정리하고요. 그 다음 이용,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지금 지읒도 나와 있는 게 이것도죠. 진영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도 설치되면 포함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제외해서 부과하면 되는 거고 마지막 나와 있는 제가 보면 위탁관리 수수료 치읓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저 위탁관리 수수료까지 총 몇 가지인가요? 일반 관리비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나와 있는 위탁관리 수수료가 총 10가지 비목을 각각 비목에 금액 합계액을 관리비로 부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 동그라미 2번 하나 체크하시면 일단은 비목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 볼까요?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란 건 이거는 누구예요? 징수권자를 대행해 누가 징수를 대행합니까? 관리 주체가 징수를 대행한다네요. 그래서 일단은 사용료 항목은 보니까 지금 이번에 관리 주체는 입주자 등이나 납부하는 다음에 사용료 등을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사용료는 총해서 9가지 사용료 저희가 비목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전기료 1, 2번의 전기소득에는 뭘 포함한다?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를 포함합니다. 네. 3번 가스 사용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제가 지문에 4번. 그러면 여기는 사용료 중에 제가 지문에 4번이죠. 4번은 지금 난방은 여기 무슨 난방이에요? 저희가
지역 난방 방식입니다. 그러면 자, 지역 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이죠. 그러면 난방이 지역 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이 있어서 저희가 난방비와 급탕비는 여기는 어디로 부과할까요? 라는 건데, 그러면 난방이 지역 난방 방식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는 어디로 부과합니까? 그건 저희가 사용료로 저희가 부과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저희가 지문의 4번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에 이제 보면 일단은 그 중에 동그라미 4번에 지역 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입니다. 해서 1, 2, 3, 4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5번 정화조물 수수료 나와 있습니다. 정화조물 수수료. 정화조물 수수료입니다. 요건 뭘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화조물 수수료는 요거는 뭘 말하냐면, 그래서 정화조물 수수료. 자, 이거는 뭘 말하냐? 자, 공동주택 단지에 보면 세대에서 뭐 대변기, 변기를 내리거나 아니면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있는 소변기나 대변기를 내리게 되면 뭐가 발생한가요? 오수죠. 그러면 소대변기에 나온 이 오수를 공동주택 단지 내에 발생 오수를 이거를 깨끗한 물로 처리해서 이거를 공공하수관에 방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오수가 발생해서 이 오수를 공공하수관 이거를 방류합니다. 네. 그런데 오수가 나옴. 일단 변기에 내린 물은 깨끗이 않은 물인데 그 깨끗이 않는 변기나 대변기에 나온 이 물을 바로 공공하수관에 방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은 살 수 없을 만큼 악취로 진동하다 보니까 이 오수를 공공하수관으로 방류하기 전에 이 오수를 일정 이와 같은 저희가 처리시설 이거를 유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유입을 시켜서 이거를 여러 단계를 거쳐, 이게 단계를 거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 오수를 깨끗한 물로 이거를 정화시킨 여기서 이제 방류되는 건 뭐가 나가는 거예요? 이 오수에 있는 오수를 깨끗한 이와 같은 처리 과정을 거쳐서 깨끗한 물로 이제 마실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게 깨끗한 물로 정화해서 방류는 제가 보면 이거는 물은 이렇게 방류합니다. 그러면 오수 중에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오수 중에 찌꺼기도 있죠. 그러면 물은 이렇게 방류를 통해 공간으로 방류가 됩니다만 찌꺼기 있어요. 찌꺼기죠. 그럼 이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된 이 찌꺼기죠. 그 찌꺼기. 그러면 이 찌꺼기는 이거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오수를 깨끗한 물로 바꾸어서 물은 밖으로 버리게 되지만 찌꺼기는 어떻게 돼요? 이 처리 과정 일정 시설에 이 찌꺼기를 저장하고 있죠. 그럼 이 찌꺼기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저장하고 찌꺼기를 일정의 그 처리 시설에 일정량이 차게 되면 그 찌꺼기를 밖으로 빼주는데 이 찌꺼기를 공동주택단 외부로 이거를 반출하게 돼. 이거를 밖으로 빼내는데 그 빼내는 데 소요되는 그 비용을 요걸 뭐라고 이거를 정화조 오물수수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택이 아니면 여러분 일반 상가라든가 봤을 때 정화조 차가 와서 호수를 집어넣어서 일정에 뽑아내는 걸 보신 적은 분명히 여러분이 사시는 게 어느 경우든 간에 아니면 다니면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와 같이 정화조 차가 와서 그 찌꺼기들을 뽑아내 가는데 그걸 단지 밖으로 반출하는데 그때 소요되는 비용을 요걸 이거를 저희가 정화조 오물수수료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 동그라미 5번에 정화조물 수수료라는 거 이와 같이 건물에 발생된 오수를 깨끗한 물로 정화하는 과정 발생 이와 같은 찌꺼기를 일정 기간 이내에 이걸 외부로 반출하는데 그때 나가는 그 돈을 정화조 오물 수수료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번 하나 체크 정리해서 보고요. 근데 공동택 규모에 따른 이 오수를 바로 이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디로 공공하수 처리해서 이거를 방류하게 되는 위치에 있는 공동택이라면 이와 같은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방류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처리시설을 통해서 물은 밖으로 찌꺼기는 일정 기간 이거를 단지 밖으로 빼내는 반출을 내야 되죠. 자, 그 부분 하나 체크하시면서 그 다음에 6번 생활 폐기물 수수료죠. 6번. 자, 6번은 보면 여기는 저희가 생활 폐기물 수수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생활 폐기물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근데 표현은 생활폐기, 요거는 음식물 쓰레기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요것도 이제 뭐냐면 징수 대행 항목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도 징수 대행 항목이다. 그래서 지문 저희가 동그라미 저희가 6번 생활 폐기물 수수료. 그다음 7번. 7번은 지금 보면 7번은 제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가 있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징수대행. 그래서 가장 뭐 대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건물 전체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이걸 보면 여기는 예를 들면 저희가 공동주택에 무슨 보험료를 생각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여기를 화재보험료. 그래서 공동주택에 이 화재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보험료를 이제 이 화재보험료가 공동주택 단지 주택단지 전체 전유부분 공용 모두를 아우르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자는 보험 여러분이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생각은 이 화재보험료도 뭐 이것도 징수 대행 항목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7번하고 그 다음에 8번. 8번은 입주자 대비 회의 운영 경비 그리고 9번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경비입니다. 그래서 9번. 9번 이제 보시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저희가 운영 경비입니다라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여기는 말고 지금 8번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 소요되는 그 경비를 요거를 사용료로 부과한다는 것. 그러면 여기 지금 9번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경비는 이거는 뭘 말한가요? 그럼 일단은 먼저 여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이거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그와 관련된 운영과 관련에 필요한 경비라면 이거를 사용료로 부과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린가요? 그러면 공동주택단지는 저희가 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까라고 이제 보면 이거를 제가 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냐면 저희가 공동주택단지에 저희가 동별 대표자들 그래서 동별 대표자와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 임원하게 되면 회장, 이사, 감사인데 그래서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 대표 회의 임원입니다. 임원이에요. 그래서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 대표 회의 임원을 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출하기 위해서 뭘 꾸리게 됐냐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그러면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 대표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만 이거를 꾸릴 거냐? 네. 이거를 선출하기 위해서 꾸리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잘못했다면 동별 대표자와 임원을 뭐 하기 위해서도 해임하기 위해서도 선임합니다. 그래서 동별 대표자와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도 이거를 선임하지만 이걸 뭐 하기 위해서도 해임하기 위해서도 뭐를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표자와 임원을 선출 또는 임원하기 위해서 꾸리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인데 그 위원회 운영 경비도 뭘로 부과한다? 여기를 뭘로 갑니까? 사용료로 해서 세대의 부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두 가지 관리비와 사용료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저희가 이제 보면 세 번째로 지금 제가 정리할 것은 뭐가 나와 있냐면 저희가 관리비와 저희가 구분징수 항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보시면 관리비와 저희가 구분징수예요. 구분징수. 자, 관리비와 저희가 구분징수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관리비에 포함하지 말고 이거를 꼭 구분해서 관리비에 포함해 따로 어떤 관리비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일정의 징수 절차를 거쳐서 여기 관리비와 구분의 징수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보면 저희가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장기수선 충당금 있죠.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을 여러분이 보시려면 이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이거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죠. 이제 보면 영어만 잠깐 설명드린다면 누구와 누구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나오면 누가 꼭 나와줘야 되냐면 저희가 장기수선 충당금이 나오면 누가 나와줘야 돼? 저희가 장기수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이 나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하게 되면 저희가
용어 정의에 잠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는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은 뭔가요? 공동택의 여기는 주요 시설의 교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용어에 관한 정의 정리할 때 여기는 장기수선 계획은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를 위해서 교체 보수에 수립하는 장기 계획을 저희가 장기 수선 계획이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장기 수선 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을 뭐 할 때 교체나 보수합니다. 그러면 장기 수선 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에 대해서 뭐 합니까? 교체나 보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그 법령에 따른 이 공용 부분 중에 주요 시설에 대해서 장기성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수립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주요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교체도 하고 때가 되면 문제를 교체도 하고 문제가 보수도 하는데 그때 교체 보수에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교체 보수에 돈이 들어가는데 이때 들어간 이 돈을 무슨 돈? 이때 들어간 이 돈을 저희가 장기수선 충당금이라 합니다라고 에세르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과 장기수선은 절대 떼일래야 뗄 수 둘은 꼭 붙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럼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이제 법에서는 그래서 관련 법령에서는 충당금을 누가 부담합니까? 이거는 공동주택은 누가 부담해요?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어요. 부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에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어떤 일이 있어 나간다 아니면 집을 전세를 해서 일정 임차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전유 부분에 만약에 사용자가 일정 기간 임차에 쓴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 법에서 방금 설명했지만 장기수선 충당금 이거는 소유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관리비에 넣지 말고 포함해서 부과하지 말고 따로 구분해서 소유자에게 어떤 징수 절차를 통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징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상은 이거를 소유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 어떻게 돼요? 따로 어떤 징수 절차를 소유자에게 따로 어떤 징수를 통해서 이걸 징수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은 아마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동체 전부를 조사해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장기수선 충당금을 구분해 징수한 아파트가 있을까요? 아마도 대한민국 소재 공동택에서 구분해서 따로 어떤 징수 절차를 거쳐서 징수하는 아파트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법에서는 구분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 업무를 하신 분도 이 업무를 여러분이 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이 공부를 하고 이거를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직접 어떻게 해요? 충당금을 소유자가 거주하던 또는 입주자 또는 사유하던 간에 모두가 다 관리비에 포함 징수하다 보니까 여쭤보면 100이면 100 답은 뭐예요? 관리비에 포함 징수한다. 왜? 내가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관리비에 포함해서 부과를 한 거를 받고 그 업무를 인계받고 현재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여쭤보면 100이면 100 다 뭐가요? 관리비에 이거를 포함 징수라고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뭐예요? 관리비에 분명 구분해서 따로 사용자는 이걸 부담하는 주체로 법이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부담한다? 소유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따로 관리비에 어떤 별도 절차를 통해서 구분해서 충당금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충당금은 일단 요거 하나만 설명드리는 것보다 일단은 요 관계를 설명을 드리고 요걸 이해를 해야 조금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설명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구분 징수는 두 가지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가면 저희가 안전진단 실시 비용이에요. 자, 안전진단 실시 비용은 이건 주기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공동주택이 안전한지 안 한지 뭘 받아보자는 거예요? 안전진단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전진단을 저희가 받아보자 해서 이제 보시면 안전진단 실시 비용입니다라고 이제 지문을 정리하는데요.
자, 안전진단 실시 비용은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동택을 사업조체가 건설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공급했는데 이와 같이 건설 공급했어요. 네. 처음에 건설 공급의 공동될 때 여기 일동입니다. 특정 공동도 일동인데 일동이 건설 공급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공동에 딱 제대로 서 있어.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공동택이 조금씩은 눈에 보이지 않게끔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갔어요. 또 지나갔어요. 어느 시점까지 공동택이 눈에 보일 만큼 이렇게 기울어져 버렸어요. 일동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글씨가 이렇게 누우면서 이렇게 일동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멀쩡했던 이 동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와 같이 공동택이 이게 돼버렸던 이건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은 부분이면 분명히 어디야?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집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아니면 이 건물 구조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문제는 건물에가 문제, 구조상의 문제가 있던 집안에 문제였던 거는 뭐예요? 건물이 안전한지 안 한지 뭐예요? 그 진단을 받아봐야 되죠. 그래서 이 안전진단을 하는데 이 소요된 이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건 어떻게 돼요? 관리비에 포함하지 말고 뭐 하세요? 따로 어떤 부가절차를 통해서 이 비용을 저희가 따로 징수합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과 그 다음에 안전진단 실시비용에서 요 진단 실시비용과 충당금과 이 장기선 충당과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관리비에 구분한다 포함한다. 그래서 따로 구분해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장기선 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포함시킨 따로 어떤 징수 절차를 법상은 따로 징수 절차를 거쳐서 두 가지 충당금과 진단 실시비용을 징수하시오라고 이렇게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살펴봤던 것은 관리비와 그리고 관리비 비목에 관한 것과 그리고 사용료와 그리고 구분징수입니다. 여기는 지문을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처음 입문 과정이다 보니까 관련된 용어에 관한 어떤 의미와 그리고 같은 난방 급탕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중앙 또는 지역 난방에 따라 그걸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방금 살펴봤던 것에서 난방은 제가 보면 중앙 또는 저희가 지역 난방 그래서 중앙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이냐에 따라서 뭐 하다는 거예요. 부과되는 난방비와 급탕비는 어느 부분이면 관리비로 어느 부분이 사용을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 정도만 일단은 확인 정리 구분해 둔 다음에 요걸 이제 토대로 저희가 기본 과정에서 내용은 몇 가지만 잠깐 체크 정리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관리비 관련해서 관리비와 구분징수 항목까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